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나운서로 활동하고 있는 또 자기 유튜브로도 활동하고 있는 우리 송지용 아나운서 모시고 북한 리얼 영상을 가지고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래간만에 봬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성지영 TV를 운영하고 있는 성지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요새 최근에 북한 영상들, 여러분들도 최근에 제가 세 편의 영상을 설명을 드리면서 방송을 보내드렸는데 여러분들 보시고 어땠는지 많은 분들이 정말 북한 여성들의 비참함 그리고 또 어린 소년들의 그 비참한 모습을 많이 보았을 겁니다. 그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주민들의 생활과 그리고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80일 전투라는 더 어려운 전투회로 북한 국민들을 내몰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군수품만 생산하고 있다는 말씀도 제가 드렸습니다. 오늘도 북한에 정말 비참하게 살고 있고 또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그 삶의 현장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돌이 많은 것 봐서는 이게 무산군 쪽에 이런 모습 같은데. 네, 그렇죠. 이제 두만강 물로 이제 되게 무산 철강? 그걸 이제 씻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이 이제 무산 아래로는 다 이렇게 흙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을 직접적으로 길어서 빨래하기도 힘듭니다. 먹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래도 이른 아침에 이게 지금 올해 영상이거든요. 작년도 영상이 아니고 마스크 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이분들이 지금 아침에 일찍이 정제된 물을 지금 깃는 겁니다. 지금 이분들이 지금 정제된 물을 깃고 있는데 그래도 강 옆에서 이게 지금 필터를 거쳐서 샘물처럼 올라오기 때문에 그나마 깨끗하고 이 물로는 빨래도 할 수 있고 머리도 감을 수 있고 아침에 일찍이 길어오는 물은 또 이제 아침에 이렇게 걸러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 열악한 곳에서 먹는 물을 깃는다는 게 참 대체로 물을 깃는 건 다 어린 소년들이에요. 이 북한은. 여성분들이나 여자 아이들, 소녀들이 많죠. 남성분들은 물 깃는 건 이제 여성의 몫이거든요. 북한에서는. 이 힘든 건 남성이 해야 돼. 물론 남자들도 한두 명 보이지만. 왜냐하면 밥을 짓는 게 여성의 임무이기 때문에 밥을 지으려면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물은 이제 여성의 몫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소년들도 좀 보이네요. 빨래하는 모습이네요. 그렇죠. 이제 이 물을 기르다가 힘들게 빨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여기 나와서 직접 헹구고 빨래를 해가면 물을 덜 길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군인이 있는데 이게 아마 두만강 근처라 어디 도망칠까봐 아니면 또 이 두만강을 넘을까봐 군인이 지키고 있네요. 저렇게. 그렇죠. 지금 다시 한번 물을 보여주시면. 깃다가 혹시 이게 여기 지금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요. 지금 물을 깃다가 도망갈 물 수도 있지 깃고 않습니까, 빨래하고 지금. 있는데 지금 군인이 앉아서 지금 지키고 있는 모습 참 정말 북한의 그 현실 정말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 앉아서 빨래를 하는 척 하면서 이분들이 중국에 있는 사람들하고 돌멩이에 밀수를 하는 겁니다. 뭘 보내라 이거 돌멩이에다가 뭐 싸가지고 휙 던지면 여기서 빨래하다가 휙 받고 또 여기서 또 휙 보내는 겁니다. 근데 뭐 이렇게 군인이 있을 때 못 보내겠죠. 그러니까 군인이 지키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냥 빨래만 해야죠. 뭐 덩이나 예전에는 운이나 뭐 이런 걸 종이에다 싸서 휙 옷에다 싸서 휙 던지지 못하는 겁니다. 자, 한번 다시 또 지나가 보죠. 이게 주로 쓰는 이제 철옹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물동이. 중국에서 나온 그 뽀찌카통이라고 하는데 여기로 말하면 세수대야 비슷한 건데 좀 큰 겁니다. 철옹이나 똑같이 물량이 들어가거든요. 이거는 현재 지금 철옹이네, 물철옹. 저건 이제 북한에서 나오는 직접 북한에서 생산한 물철옹입니다. 물이 그냥 허연 게. 이게 지금 뭔지 압니까, 교수님? 이거 다시 보여드릴게요, 교수님. 이게 지금 지방 재래식 변소라고 합니다. 이게 재래식 변소예요. 보입니까? 이게 재래식 판자로. 왜 지붕도 별로 잘 돼 있지 않고 판자고. 지방 같은 데 가면 이런 야외 재래식 변소를 쉽게 볼 수가 이거는 있어요. 제가 보기엔 가정집 울타리 같은데요. 가정집 울타리 안에 있는 그리고 자기 변소 같은데. 농가 옆에서 떨어져 있는 거는 왜냐하면 여름에는 파리가 많이 끼고 또 냄새가 심하기 때문에 집 옆에다 이제 떨궈서 이렇게 짓는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화장실 있다는 것만 해도 다행이네요. 그래도. 이게 벽교인데 쌀교가 아니고 볕교죠. 그러니까 쌀을 벼 껍데기. 도정을 한 첫 번째 거. 그러니까 이거 쌀알을 꺼낸 우리만 쌀교가 아니고 벼 껍데기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래도 무산군 제가 보니까 무산 쪽으로 갈 때도 이렇게 논밭은 조금 있는 것으로 저도 기억되는데. 서스에 다락밭 비슷한 논밭이 있는데 그래도 쌀을 도정한 벼 껍데기를 뭐에다 쓰냐? 좀 굵은 것은
베개를 벨 때 베개 속에다 넣고 보드라운 것은 가르러 쳐서 그걸 이제 돼지 모기로 끓여서 돼지 모기로 이제 쓰기도 합니다. 아, 아주 벽껍데기가 상당히 깔깔한데. 네, 그리고 또 이거 그 닭강이라고 하는 무 조림할 때 이 벽뼈가 들어가는 거 아십니까, 교수님? 네네. 그러면 이제 닭강 저희는 뭐 해보지 않아 잘 몰라요. 이 닭광은. 그래야 김치는 이제 많이 해봤지만. 무가 노랗게 잘 절여지거든요. 그 한번 나도 그렇게 해봐야 되겠는데 이번에는 북한 뗏목꾼들의 삶의 현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북한은 압록강 두만강 쪽에서 뗏목을 무어서 나무를 운반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분들이 지금 북한의 뗏목을 타는 뗏목꾼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북한은 아직도 뗏목꾼이라고 합니다. 뗏목으로 볼목한 나무를 압록강과 두만강을 통해서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제 뗏목꾼이라고 하죠. 네, 이거 뗏목꾼들은 그 양강도 해선 백두산의 그 나무들을 그 신의주까지 운반하는 겁니다. 그 압록강 물길을 막았다 이용해서 그래서 한 번에 기차나 자동차가 아니고 그 물길을 이용해서 떼를 모아가지고 이분들이 목숨을 걸고 정말 그걸 이제 물길로 운반하는데 이걸 연상하는 노래가 생각나시나요, 교수님? 그 압록강 이천리라는 노래가 네, 있어요. 압록강 이천리 뗏목. 백두산의 나무로구나 천년이나 자란 이깔나무 참나무는 때를 무어서 뭐 이런 노래거든요. 생각이 나는데 이렇게 그런 나무를 뗏목을 모아서 지금 압록강에서부터 신의주까지 나무를 원목을 운반하는 그 모습인데 참 너무 열악합니다. 이 현장 자체가 이 사람들의 삶이 너무 열악하고 뗏목 무은 것도 밧줄이 아니고 무슨 칡나무 같은 걸로 이렇게 다 네네, 그렇죠. 묶어가지고 이거 떨어지면 분산되면 큰 사고가 나거든요. 그렇죠. 이게 지금 뗏목을 묻는 지금 작업을 하잖아요. 지금 이분들이 조금 아니, 모서는 지금은 이제 고정시킨 운반. 거 앞으로 좀 내가고 또 뒤에 또 묶고 또 묶고 또 묶고 해가지고 이게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포집니다 마지막에. 그리고 앞에는 이제 키를 잡는 이분이 이제 최고의 기술자여야 되거든요. 이분이 어떻게 키를 모는가에 따라서 이 뗏목이 흩어질 수도 있고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야, 네. 참 이 뗏목 모아서 이건 정말 해방 전에나 하던 그 노동자들의 일하는 모습과 정말 뭐 별다를 바가 없다고. 이게 지금 봐요. 일제 때부터 뗏목을 운반하던 방식을 아직까지. 아직도 북한에서는 이제 쓰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네, 김일성이 칭찬했어요. 좋다. 휘발유 하나도 안 들고 물길로 나무를 나르니까 얼마나 유용한가. 그럼 김일성이 제가 와서 한번 유용한 거 한번 해보죠. 근데 아니 이제 얼마나 위험하나 봐. 이 옷차림부터 아니 뗏목의 압록강이 물이 엄청 세고 물이 깊은데도 아니 구명조끼 하나도 없는데도 이게 유용하다고 하는 그 김일성은 도대체 이 독재자들은 정말 참 구명조끼가 문제가 아니고요, 교수님. 이거 이제 가다가 이제 바위랑 있고 물살이 센 데 갔다가 이게 잘못 매면 여기서 흐트러지면 이 나무에 깔려 죽을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 나무에 부딪히면 죽을 수도 있는데. 피자리가 자, 아니 이 옷을 내가 보라는 거예요. 이 뗏목 이게 뭔다면 그래도 옷도 그 우리 오부들처럼은 못 입어도 그나마 옷을 좀 잘 입고 뗏목에 부딪히도 상처 나지 않게 해야 되는데 논닝구에 반바지처럼 하고 이렇게 뗏목을 탄다는 북한 노동자들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지금 이게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이 얼마나 정말 힘겹게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아득바득 하는지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 이 위험한 일까지 감수해야 되고 자, 이제 여기에 또 이런 뗏목의 위험한 일에 내모는 김정은이 참 정말 자, 키를 지금 운전하잖아요. 지금 이쪽에서 이쪽으로 지금 당겼습니다. 지금 물길 따라 움직여야 되니까 앞에는 작게 연결을 해야 되고 구명조끼 하나도 안 입고 이런 내 뗏목을 내몰고 있다는 이 북한 당국 참 정말 이거 저 김정은도 이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 뗏목으로도 사고 많이 난다고 하던데요. 뗏목 하다가 네, 손가락이 다 제대로 된 사람들도 없고 뭐 발 다치는 사람 죽은 머리 사람들도 다치는, 있다면서요. 잘못하면 죽기도 합니다. 진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북한 여성들의 그 삶의 현장. 아침에 일어나서 물 깃고 빨래하고 그것도 수돗물이나 아니면 깨끗한 우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오염된 두만강. 그것도 무산광산 돌가루에서 오염된 두만강에 구덩이를 파고 우물처럼 거기서 먹는 물을 기록하고 빨래를 하는 모습. 또 군대가 그것마저 지키고 있고. 이것이 오늘 북한 여성들의 정말 실지 삶입니다. 그리고 뗏목 타는 영상. 그 뗏목군이라고 하는 북한 노동자들 생사를 넘나들면서 그 급류에 구명조끼 하나도 입지 못하고 오히려 논닝구 바람에 저렇게 일을 내몰고 혹사시키는 북한 당국이나
김정은. 저 영상을 보면 김정은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생각조차 하지 않을 겁니다. 저것을 당연히 저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할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은 바로 북한 사람들을 저 뗏목군이나 또 저 여성들처럼 비참한 삶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1%라고 하는 평양시를 제외한 지방 주민들의 삶은 이 뗏목군들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보신 북한 무산 지방의 북한 여성들의 삶과 다 똑같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루빨리 저들이 그나마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김정은 정권 무너지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지영 아나운서님 이제 와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시청자 팬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하시죠. 네, 여러분. 근데 오랜만에 이런 영상을 보니까 저도 감회가 너무 새로운데요. 지금 제가 사는 이 행복이 얼마나 진정한 행복인지 다시 한번 느꼈고요.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 제 TV, 성지영 TV에도 들어와 구독과 좋아요, 또 알람 설정, 또 끝까지 시청, 댓글 부탁드립니다. 정정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강릉도 TV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성지영 TV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